네, 최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법안 소위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가 많이 되어서 질의 내용은 좀 줄일까 합니다. 단지 좀 한 가지 이런 차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경총에서 오신 분과 우리 박종남 이사께서는 이 법이 그대로 그냥 통과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교체되지 않고 전임자 급여 금지, 복수노조 허용, 이것이 그대로 허용되면 그것이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경영저 측의 희망, 그것이 바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임자 급여 금지가 아니고 그냥 전임자 급여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계속 노동계에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노사 자율로 하면 현행대로 가고 오히려 더 뺏긴다, 이런 생각들로 사측이 힘의 불균형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김태현 국장님이나 김종각 국장님은 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율로 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가 힘이 더 센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김태현 우리 국장님께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자율로 하면. 뭐 자율로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관행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전임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태현 국장님께서는 현행의 전임자 급여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법이 현행 법이 그대로 허용한다고 하면 허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것은 무시되고 새로운 이제 노사 협상을 통해서 급여가 결정되거나 없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럴 경우에는 뭐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죠. 아까 우리 배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전임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을 묻고 싶어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자율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측이 얘기해오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소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도 대공장도 뭐 기존의 탄핵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아니요, 이제 사용자 측의 의견은 들었는데요. 우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전임자 임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우리 김태현 논술인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잡을 것인가? 큰 양쪽, 그러니까 노와 사의 크게 이해관계도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대기업 노조들은 지금과 유사한 전임자 급여를 받을 것 같고, 300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 굉장히 열악한 노동조합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전임자 급여를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당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는 결정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안인데도 이제 대개 예당사자들이 그 안을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원님, 자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보다는요. 지금까지 노사간에 해왔던 관행, 이런 것 축적되어 있는 관행이 존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 노동조합이 6천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전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관행, 또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역량,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입법하는 의원들이나 지금 노와 사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자율로 했을 때의 그 출발점이 지금은 이제 노에서는 현행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입법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이제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12월 그것도 중순 이전에 이 법을 만약에 재개정을 한다면 그 안에 해야 되는 현실적인 굉장히 시간적 그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김기식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내용이 없어 보이고 이런 것이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제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봉훈 국장님께 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대화 체제의 구축, 대화의 활성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대화의 유일한 이제 수단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근데 이 특이하게도 현행의 그 1회 이상 이제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한 곳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두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노사가 다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 노사협의회 마저 없으면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을 텐데 왜 그런 것이 합의됐는지 송봉은 부장님. 이제 논의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그것이 이제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 3개월씩 이제 돼 왔는데 그것을 이제 6개월 이상으로 하면 6개월로 되는 걸로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니, 6개월 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더 대화할 기회를 안 줬냔 말이죠. 그걸 왜 합의했냐. 6개월에 1회 이상이 돼가지고 1회 이상이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노사협의회가 뭐 3배, 4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국장님, 잠깐만요. 예. 이게 상식 아닙니까? 현행의 3개월 이내 1회 이상을 6개월 이내 1회 이상 하면 그것이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그 대화를 더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고 차라리 그럼 1년에 1회 이상 하지. 뭐하러 6개월에 1회 이상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당시에 이제 합의 과정에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이 사실 맞으시죠. 3개월에서 6개월로 가면은 오히려 더 적어질 가능성도 많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6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필요한 데는 3회, 4회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김기식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없는 많은 사업장이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그나마 노사협의회조차 이렇게 기회를 완화시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최종각 본부장님도 여기 동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각, 죄송합니다. 김종각 본부장님. 노사 합의한 사항이면 분명합니다. 예. 정말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 정부안은 모든 노사협의회를 3개월 이상 의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사업장이 사실상 협의를 하지도 않고도 허위보고한다거나 또 3개월에 1회 이상 한다라고 하는 지나친 부담,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당초 정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현재 있는 사업장은 단체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노사협의 의지 안건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는 비교적 협력적인 사안이 다뤄지고 노사협의 단체 협약에서는 비교적 대립적인 사안들이 다뤄지는데 이런 것을 모든 사업장을 다 일괄되게 완화를 해버리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정 부분 고충 처리라든가 협력적인 수단에 좀 금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대로 그냥 두고 없는 사업장은 그런 완화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좀 합의가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동조합과 다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김태현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는 같이 합의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이 원래 저희들 빠진 상황에서 아예 6개월에 1회로 합의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강력히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3개월 1회 이상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법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김기식 그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입니까? 제가 계속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직권중재 관련해서 그 대책언론은 허용해서는 일체 안 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업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김기식 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책언로가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텐데, 우리가 시민의 편익하고 노동자의 권리하고의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직권중재 제도를 끊임없이 그런 시민의 편익을 이유로 해서 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라고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직권중재 제도 폐지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기간이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대체근로 인력을, 더구나 대규모 파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체근로 인력을 그만큼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거의 구사대 형태로 동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80년대 노동 현장에서 구사대로 인한 노동갈등 문제가 오히려 노사관계 안정화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줬던 경험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대체근로 인력이 노동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작동될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래 의원께서 우리 송봉건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 송봉건 국장님하고 김태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 9월 10일 합의 당시 민주노총에는 연락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연 게 아니고요. 당시에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서 동의한 기관 대표자분들께서 모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 장관께서 민주노총의 합의 여부를 타진을 했는데,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합의 세리머니장에는 민주노총이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원식 의원 질의하십시오.